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 강화를 포함해 민생 법안 70여 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법안은 뭐가 있고 또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중에 어떤 걸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다만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인도 인하액의 50%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대학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었죠. 앞으로 이런 재난으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해 등록금을 심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간 논란이 컸던 사건들의 관련 후속 법안들도 통과가 많이 됐죠. 네, 먼저 고 최숙현 선수 사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구급차 운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입주민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들도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 밖에 허드렛 일은 시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사실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인하 요구권의 경우에는 기대도 많지만 현실에서 과연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법적 근거만 마련된 거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이 연체료가 밀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새 임차인을 받을 때 미리 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됩니다. 또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한 법안도 역시 강행 규정이 없는데요.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얘기고 된다 해도 절차상 빨라야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